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내는 대신 그 지분으로 KF-X를 50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다. 개발비의 직접 대가는 첫 생산 분량 중에서 한 대를 받는 거다. KF-X는 예정대로 착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들 절대 대한민국은 개발할 수 없을 거라던 첨단 기술들을 늦지 않게 개발해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시제기 제작은 일정보다 상당히 앞선 것이기도 하다. 몇 년 안에 KF-X가 실제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실전 배치는 좀 더 걸리겠지만,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지급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지금 개발비를 깎고 첨단 기술까지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단다. 인도네시아는 자기네가 KF-X를 제3국으로 수출까지 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를 버리고 자국으로 엔지니어들이 도망간 건던 그 어느 것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를 차면 첫 수출 50대를 잃는다. 즉 수출까지 하는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를 차면 얻는 게 많다. 즉 약 2조 정도의 개발비만 우리가 더 부담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붙들고 개발비나 기술 이전 어쩌고 하는 거지들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가 거지라는 게 아니다. 저런 거지짓 하는 것들이 거지라는 거지. 인도네시아의 잠재적 적국은 호주다. 우리는 호주에도 수출할 무기가 많다. 인도네시아도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KF-X 팔아달라고 옷자락을 잡아야 할 텐데 그때 더 높은 값을 부를 수 있다.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KF-X보다 훨씬 못하다. 그걸 인도네시아도 잘 안다. 그러니까 수출하려면 기술력 좋은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이름값이 산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주문을 늘릴 수도 있다. 대만에 우회 수출을 해볼 수도 있지. 중동이나 유럽 국가도 해볼만 하다. 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좋은 우방국이다.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매우 썩어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나라 국민과 정치족들을 잘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강경책을 쓸 때다. 끌려다니지 말자. 이제 선진국 수준의 생산,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충분한 경제성도 갖췄다. 하루빨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성룡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지난 9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년 넘게 주춤하고 있는 KF-X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F-X 사업은 노후화된 F-4와 F-5, 10년 후 퇴역을 시작할 F-16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F-16 알파 프리미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구, 개발 비용 6조 원, 양산 비용 16조에서 17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2011년 기술을 점검하고 기본 설계를 하는 탐색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만 검토하는 등 좀처럼 체계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 사장은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은 스텔스 등 일부 최첨단 기술을 제외하고 생산 및 설계 기술에 있어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랐다며 충분히 우리 손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올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 적기에 KF-X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F-16 같은 미들급 기종이 3,000대가량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세계종을 개발하는 국가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하면 2020년 초중반쯤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시점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사장은 향후 전투기 개발을 완료했을 때의 경제성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2020년 국내 교체 수요만 250에서 300대에 이르는 데다 인도네시아와 터키 등과 국제 공동 개발에 나설 경우 생기는 수요까지 감안하면 잠재 수요 물량은 총 500대 이상에 이른다고 자신했다. 하 사장은 이와 함께 미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TX 사업은 350에서 400대 규모로 역대 최다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세계 3,000대 이상인 고등훈련기의 3분의 1이 POC로 바뀌는 등 파급 효과가 상당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사장은 최근 매각 이슈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매각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 사장은 카이 매각은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술, 인력, 마케팅 등을 활용해 카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은 국내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개발 인력이 부족한 데다 부채 비율은 800% 정도의 재무 관리 약점까지 맺어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오는 손님은 반겨도 마케팅 조직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대전의 주력을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 항공전자, 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러시아, 중국, 유럽 선진국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종합적 국력의 각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판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만에서 30만 개의 조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가 기대에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는 현실이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용 전투기가 최종 조립을 시작한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 지는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KF-X 전력화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수호에 나서게 된다. 총 사업비는 개발비를 포함해 총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한군 이래 최대 규모다.